일단은 그리고 저 교실 뒤에 공기청정기가 있잖아. 그 수업 시간에 몰래 방구를 끼면 제가 화를 내요, 알았죠? 오케이? 제가 특히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방구 끼면 갑자기 지금 누가 방구 꼈어. 지금 제가 화내잖아 지금. 갑자기 세게 돌아가잖아, 그치? 자, 첫 번째 해야 될 건 A의 이라는 녀석입니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우리 중3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중3 과정에서 어떤 A의 제곱근이다. 제곱근을 X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의 뜻이 X를 제곱시켰을 때 요 A가 되는 요런 녀석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다시 세 개로 나눴습니다. X가 뭐였어요? 뿔마 루트 A였어요. 언제냐? A가 양수일 때, 그치? X가 0 하나밖에 없었네. 언제? A가 0일 때.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얘를 없다라고 했었죠. A가 0보다 작을 때, 그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루트 A를 A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를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0은 그냥 0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우리가 이제 그 수학상에서 복소수라는 걸 배우면서 제곱을 시켜서 음수가 되는 녀석들이 존재했었죠. 지금 이 A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로 바뀌면서 I라는 녀석이 허수 단위가 뒤로 하나 쭉 빠졌죠. 그렇죠? 얘는 어쨌든 허근이고요. 요 0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중근이죠. 왜? x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근이 0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지? 0이라는 중근을 갖는 겁니다. 어쨌든 실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을 뿐입니다. 오케이? 요 녀석은 이제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에 여기 이제 고1 때 배웠던 내용들까지 하면 제곱근이란 개념이 이제 요 단계에 있었어요. 그치? 그럼 이제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 녀석을 x라는 숫자가 어떤 게 있어서 그 녀석을 n번 거듭 제곱시켰을 때 요 A가 되는 이 x를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런 단원입니다. 알았지? 그럼 얘는 지금 방정식이네. 그치? 이건 방정식이잖아. x의 세제곱은 1. 이런 건 3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치? 2차, 1차 항이 없는. 그래서 x의 n승은 a다. 요 녀석은 몇 차 방정식입니까? n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 수상에서 다시 계속 앞에 거를 좀 복습을. 수상에서 n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가 있을까요? n개가 있죠. 그렇죠? 이 n개라고 하는 건 실근, 허근 다 합치고 중근은 다 다른 걸로 보고 오케이? 이렇게 중근 나오면 근 두 개로 세고 3중근 나오면 세 개로 셌을 때 n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a의 n제곱근 이 x가 되는 이 x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항상 n개를 써야 됩니다. 중근이 돼서 겹치는 게 나오면 얘는 중근이다. 이런 것도 좀 표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도 항상 n개의 제곱근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질문. 8의 세제곱근. 은 2이다.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녀석을 세제곱시켜서 8이 되는 녀석을 찾아봐라. 이런 거잖아.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치? 그럼 3차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숫자가 몇 개가 써 있어야 돼? 3개가 써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읽어볼 필요도. 이 세제곱하면 8이잖아요. 8은 되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1이다. 자, 얘는 맞는 문장일까요? 맞아요. 너 x제곱 마이너스 1의 근을 구하시오. 이런 해를 방정식을 푸시오 나왔어. 저 1이라고 쓰면 너 누가 맞다고 해줘? 아니잖아. 그치? 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근을 다 구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당연히. 거꾸로 1은 요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 그치? 이런 문장은 틀렸고요. 이런 거 2는
8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요 녀석은 맞는 표현이죠. 왜? x세제곱해서 8이 되는 녀석 중에 2라는 녀석이 있다. 이건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저 n차 방정식을 풀면 이제 실근이 몇 개가 나오고 허근이 몇 개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런 거 해볼까요? 우리 몇 개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4의 2의 16의 우리 4제곱근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4제곱근이라는 건 있잖아. 아니, 니네가 찾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를 4번 거듭 제곱했을 때 몇이 돼야 돼? 16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요 4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x제곱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얘 또 인수분해 왜 2야? 4 그쵸? 2차 방정식도 풀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x제곱 값이 뿔마 4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x제곱이 플러스 4일 때는 x는 뿔마 2가 나오고, 그치? x의 제곱값이 마이너스 4일 땐 x를 뭐라고 써야 돼? 뿔마?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총 4개 다 찾았죠? 실수 몇 개? 2개. 허수 몇 개? 2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간중간 필기할 시간을 조금씩 줄 겁니다. 그리고 필기는 나는 가급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대충 그냥 갈겨서 막 써요. 알았죠? 일단.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세요. 오케이? 하나를 얘기를 안 했다. 뭐냐면 수업이 끝나고 그날 집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복습을 합니다. 복습. 필기한 거 한번 읽어보고 성대 아저씨가 써놓은 것도 한번 읽어보고, 오케이? 이 아저씨는 뭐라고 씨부려놨는지 한번 좀 자세히 읽어봐봐. 설명돼. 정석책에 글이 졸라 많거든. 그걸 좀 잘 읽어봐봐. 이 아저씨가 하는 개소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케이? 자, 이 녀석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녀석을 지금 3번 거듭 제곱시켜서 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녀석을 지금 찾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8은 이제 2의 세제곱이니까 이 녀석 풀면 x 더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그럼 요 1차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 요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 쓰면 1뿔말 루트 3i라는 허근 2개가 나옵니다. 알았지? 어쨌든 세제곱시켜서 마이너스 8이 되는 녀석이 이렇게 총 3개가 있다. 즉 실수 몇 개? 1개. 허수 몇 개? 2개. 즉 보통은 허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도 이제 얘는 어디 개념이 이거 어디 수학하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수학상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fx는 gx라는 어떤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그게 방정식이지 뭐야, 그치?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그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녀석만 좀 관찰을 해볼게요. 알았죠? 그 방정식의 실근을 관찰해보면 이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어떻게? y는 fx, y는 gx.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요 녀석 2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즉 우리는 그럼 여기서 xn승은 a 요 방정식의 실근만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실근은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왜? 실근 허근 합치면 총 n개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실근만 몇 개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면 얘도 이렇게 볼 거라고. y는 x의 n승 하고 y는 a 이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를 관찰을 하는 거거든. 아씨, 얘 함수를 어떻게 그리지? 이건 내가 알려줄 거예요.
우리 지금 n은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오케이? 1제곱근 이런 말은 없잖아, 그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이 있어서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전부 다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프가 x제곱, x, 4제곱, x, 6제곱 전부 다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겼어요. x 4제곱도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고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그래프고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n이 3 이상의 홀수, 2보다 큰 홀수들을 보면 얘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아래로 퍼졌다가 이렇게 막 급격히 올라가요. 아래로 이렇긴 하지만 개형 자체는 다 비슷비슷해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다가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내가 그려볼 건데, 그럼 a가 이제 얘는 양수일 수, y는 a라는 건 상수함수죠, 지금. 그치?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 또는 x축에 포함되는 직선이에요. 그쵸?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하면 상수함수가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아, 색깔이 너무 비슷하네,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이건 a가 양수일 때, 그치? 표점 몇 개? 표점 2개, 그치? 실근 몇 개? 2개. 이것까지 관찰해볼까? 그럼 여기랑 여기가 두 근이야. 그치? 얘 두 개는 지금 함수 자체가 좌우 대칭이니까 두 개 길이가 똑같아. 그치? 그럼 실근 2개가 나오고 그 두 근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고. 그치? 이 나오는 두 숫자는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은 수.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x축을 좀 이쁘게 다시. 두 번째는 a가 0일 때. t가 좀 안 나네. a가 0일 때는 교점 몇 개? 하나. 그 교점의 x좌표는 얼마? 0. 그치? 0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a가 음수야?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교점 몇 개? 0개. 실근이 그러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쪽도 양수에다 그리면 교점 몇 개? 그 하나는 여기인데 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한 개 나오고요. a가 0일 때는 교점 한 개고 그 값은 0. 그치? a가 음수일 때는 교점 몇 개? 한 개고 그 값은 뭐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만 좀 지울게요. 여기 이건 뭐 옛날에 다 배운 거니까. 이 교실이 칠판이 좀 작아가지고 요놈 다음에 올 녀석입니다. 그래서 뭘 정리를 해줄 거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따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n이라는 녀석이 이제 짝수일 때가 있고요. n이라는 녀석이 이제 홀수일 때가 있고요. 그럼 이제 a는 양수고요. a가 0이고요. 이제 a가 음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를 하나 그려줄 겁니다. 근데 원래 글씨, 그림 이런 건 개판이라 그냥 개떡같이 그려도 찰떡같이 잘 알아봐야 돼요. 자, 이 표를 하나 그려줄 겁니다. 다시 짝수야,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양수야, 교점 2개야. 그치? 그 교점 2개는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은 같은 숫자. 그치? 그래서 그 두 녀석은 뭐라고 쓸 거냐? 요렇게 씁니다. 오케이? 이건 무슨 기호야? 이거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건데 왼쪽 위에 이렇게 n이라고 쓰는 기호입니다. 지금 알았죠? n제곱근이다 라는 표시예요. 우리 제곱근은 그냥 루트였잖아. 이게 여기가 2가 생략된 겁니다. 참고로 1제곱근이란 말은 없으니까요. 알았죠? 제곱근은 여기 2가 생략된 기호예요. 0일 때는 0 하나 있습니다.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었어요. 그렇죠? 실근이 없었습니다. n이 홀수일 때 여기 잘 봐야 돼. 하나 있고 얘고요. 하나 있고 0이고 여기가 하나 있는데 음수였잖아. 그치? 이 음수를 요렇게만 씁니다. 지금 음수예요.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얘가 있잖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를 의미하는 단어거든. 이 숫자가 그냥 그니까 마이너스 2랑 똑같은 숫자예요. 지금 오케이? 이 숫자는 마이너스 2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지금 알았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라는 뜻이어서 a가 음수고 홀수일 땐 마이너스 부호가 따로 없어도 얘는 지금 음수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어쨌든 한 개 있고 양수 0, 음수 하나씩 나옵니다. 저 위에 건 두 개, 한 개, 0개 있고 양수 하나, 음수 하나, 0 하나,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지? 일단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좀 잘 해놓읍시다. 내 칠판을 개똥같이 쓰네요. 얘 빼고 얘 이제 이거 지우고 나서 다시 써줄 겁니다. 지수 끝나면 지수 시험 봐. 아니 그러진 않고 지수 로그,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까지 다 끝나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총 3번 볼 겁니다. 알았죠? 시험 문제가 있잖아. 너희한테는 좀 어려울 거야. 왜냐면 철저하게 유제 난이도로 시험을 내거든. 완벽히 유제 난이도로 시험을 내는데 애들이 유제가 사실 위에 기본 문제 풀고 바로 직후에 풀면 되게 잘 풀리는데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풀면 이게 또 잘 안 풀려가지고 공부를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더 쉽게 낼 수도 있고 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몇 달 뒤에 니네가 어디 가서 이거 다른 학원에서 혹시나 이거 입학 테스트를 봤어. 나 이거 다 배웠는데 입학 테스트 개똥 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알았지? 더 쉽게 공부를 하면. 니네가 그래도 어디 가서 이걸 배웠을 때 그래도 얘가 그래도 한 번은 배웠네라고 하려면 적어도 한 60%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 정도의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알았지? 일단 마저 적으세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누구야? 뿌뿌뿌뿌뿌뿌뿌 다 적었어요? 표만 적었어. 아니 다 적을 필요 없어. 자기 필요한 것만 적으면 돼. 대신에 나는 이게 뭐지 노트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다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적잖아. 근데 몇 달 뒤부터 막 1년 후에는 안 봐.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걸 잘 볼 수 있게 자기만의 뭔가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자기만의 그 개념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좀 압축시켜서 필요한 걸 정리해 놓은 정리집 정도 생각을 해서 이걸 계속 보려면 잘 정리를 해놔야 눈이 가요. 폈는데 개쓰레기 같은 글씨만 막 써있어. 막 이게 뭐 사람 글씨인지 발로 썼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진짜 보기가 싫다고. 안 봐진다고.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치? 이러면 눈에 진짜 잘 안 들어와요. 자, 우리 요 녀석 한번 보고 갈까요? 9페이지 펴봐봐. 보기 1번 볼게요. 아래쪽에. 보기 1번에 1번하고 2번 봐봐. 125의 세제곱근. 딱 거기까지 읽었어. 그럼 뒤에 숫자가 몇 개가 써져 있어야 돼? 3개 써 있어야 돼. 무조건. 그치? 하나밖에 안 써 있네? 볼 필요도 없어요. 틀렸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가 써 있어야 됩니다. 그치? 3번. 이 정답이죠. 세제곱근 120. 저 숫자는 아까 전에 표에서 봤듯이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이란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몇 개? 아니 3개지 왜 1개야. 그치? 그냥 세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3개야. 그리고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아까 전에 표에 맨 오른쪽 윗칸에 써져 있던 거. 음수의 짝수번 거듭제곱근은 그치? 실수인 게 있어 없어? 단 하나도 없어요. 그쵸? 일단 4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실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자, 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 이 기호에 대한 걸 알려줄게.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n 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이런 숫자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 지금 허수입니다. 4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 중에 없잖아. 그치? 실수 중에는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숫자는 또 있죠. 아까 봤듯이 이런 숫자는 있습니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라는 뜻이니까. 그치? 음수 중에 세제곱 홀수번 거듭제곱해서 음수는 충분히 될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기호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제곱하여 16이 되는 실수 중에
얘는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부호에 따라서 이제 얘는 요 녀석 부호까지 결정되거든. 즉 얘는 4제곱하여 16이 되는 실수 중에 양수만을 의미를 합니다. 2랑 크니까 똑같은 숫자예요. 지금 알았지? 오케이. 2랑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입니다. 요 녀석 마이너스 4제곱근 16 얘가 마이너스 2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알았죠? 말했지만 요런 숫자는 또 다시 존재하지 않고요. 알았죠? 이 숫자는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실수 없잖아. 그치?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그럼 이 숫자 자체가 이게 하나의 숫자인데 n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니까 정의는 이래요. 그럼 요 녀석을 n번 거듭제곱하면 몇이 돼야 돼? 너무나 당연히 a가 돼야 돼. 그치? n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라며. 그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루트일 때 얘를 제곱하면 몇이야 이거? 2잖아? 그럼 마치 이렇게 얘랑 없어지듯이 생각했잖아. 그치? 왜냐면 여기엔 2가 생략된 거니까. 알았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똑같으면 없앨 수 있어요. 알았죠? 됐나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읽냐? 또 어떻게 읽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읽어요. n 루트 a 이렇게 안 읽습니다. 우리 그거는 이거죠. 이거잖아. 3루트 2 할 때 읽는 방법이었잖아. 그치? 이거는 그냥 루트 a에다가 n이라는 녀석을 곱한 숫자. 그치? 이 숫자랑 이 숫자는 다 완전 다른 숫자입니다. 지금. 그치? a의 n제곱근 a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졸려? 졸립나? 아, 참고로 얘기해 줄게요. 쉬는 시간은 보통 잘 없습니다. 잘 없고 그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싶고 오고 이러면은 말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뭐 문제 풀거나 이럴 때 말을 하면은 잠깐 쉬게 그 물 좀 마시고 오고 이렇게 해주고,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그럼 말하면 내가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쉬었다 할 겁니다. 알았죠? 이 녀석의 성질. 이제 정석책 기준으로는 그게 몇 페이지야?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거기에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여기서는 일단 이 녀석이 정의가 되려면 n이 짝수든 홀수든 정의가 되려면 a가 양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제 썼습니다. 자, 성질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n제곱근 a라는 녀석과 여기서 nm은 자연수입니다. 지금 m제곱근 a라는 녀석을 곱하면 m이 더 앞에 있는 알파벳이죠. mn 제곱근 a가 된다. 아니 이게 첫 번째 아니야. 미안해 친구들 미안해. 이거 아니야 미안해. n제곱근 b랑 곱하면 얘가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또 이상한 거 있었어. n제곱근 ab가 된다. 우리 중3 때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그냥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곱근이 똑같이 되어 있으면은 여전히 그냥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된다 이거고요. 하나씩 증명을 해줄게요. 프루프 증명 이 뜻입니다. n제곱근 a라는 녀석은 n번 거듭제곱하면 실제로 a가 돼야겠지, 그치? 즉 그럼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을 n번 거듭제곱한 것과 n제곱근 ab라는 녀석을 n번 거듭제곱한 녀석이 같으면 얘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법칙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A, B의 전체 n승 있으면 A도 n승, B도 n승 이제 이렇게 때릴 수 있었잖아, 그지 계산은.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A를 n승, n제곱근 B라는 녀석도 n승. 그럼 저기 n제곱근 A의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이 A 곱하기 B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 녀석은 그냥 저 정의에 의해서 얘랑 바로 날아가서 그냥 A, B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 즉 쟤네들은 성립한다. 뭐 이런 겁니다. 알았죠? 2번. 이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도 이 녀석을 합쳐서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증명생략 1번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알았죠?
순서대로. 3번. n제곱근 a라는 녀석을 n번이 아니라 n번 거듭제곱시킨 녀석과 a를 n번 먼저 거듭제곱한 거에다가 n제곱근을 씌운 녀석이 똑같다. 제곱근은 그러니까 저 제곱근 거듭제곱이 제곱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큰 차이 없다. 양수일 때만입니다. 지금 a, b가 양수일 때만. 얘도 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럼 n제곱근 a라는 녀석은 요 녀석의 m승이란 다른 노란색으로 요 녀석의 m승이란 녀석은 우리 그 제곱근의 정의 뭐 a의 세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a라는 녀석을 이렇게 지금 3번 곱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가 지금 총 n번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그리고 저 1번에 의하여 1번에 의해서 이 곱하기는 그냥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그치? 그러니까 여기 n제곱근이 다 똑같으니까 요 다음 식이 n제곱근에 a 곱하기 땡땡땡 a이다. 요 녀석이 m개. 여기 써져 있겠지, 그치? 그럼 a를 n번 곱한 거는 a를 n번 곱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은 요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다. 바이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제 요 놈이 요 놈으로 바뀔 때 뭐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바뀌는지 이제 이런 걸 써준 겁니다. 알았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예, 근데 이런 과정들을 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본 수업에선 세상에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4번. m제곱근 n제곱근 a라는 녀석이 두 개를 곱한 mn제곱근 a와 같다라는 성질인데요. 이 녀석도 좀 증명을 해주면 이 녀석을 내가 n번을 거듭제곱을 하고 mn번을 거듭제곱 해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mn 거듭제곱근 a라는 녀석이 정의에 의해서 mn번 거듭제곱하면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 그냥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저 위에 거 녀석도 결과가 a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 m n a의 m승 n승 이렇게 써주면 m제곱근 요 녀석을 n번 거듭제곱한 거니까 얘랑 이렇게 날라가죠, 그쵸? 쟤랑 날라가니까 n제곱근 a에 이제 n승만 남아서 요 놈도 a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 밑에 있는 우변에 있는 녀석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같은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민지 됐나요? 됐나요? 5번. 여기도 이제 P 자연수인데 P라는 자연수가 하나가 있어서 MP 제곱근 A의 NP승 그러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거듭제곱된 횟수와 여기 곱해진 횟수가 최대 공약수 P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P라는 어떤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가 있을 때 마치 P가 약분되는 것처럼 즉 이걸 하나 보여주면 12제곱근 뭐 3에 대제곱 이런 거는 10이랑 4가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해서 세제곱근 3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12하고 4가 이제 그 약분이 되는 것처럼 됐나요? 이 성질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 왜? 자, 요 녀석도 MP 요 녀석 m제곱근 p제곱근 a의 n승의 p승
이건 몇 번 쓴 거냐면 4번에 의해서. 왜? 아니, 합쳐져 있는 거 있으면 얘도 이제 다시 분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분리를 해놓고 나면 이 P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으니까 얘랑 없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책에 써져 있는 그 1, 2, 3, 4, 5번에 대한 성질들을 전부 다 확인을 좀 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별로, 그치? 지금부터 뭐 하냐면 그 노트에다 그냥 수업 노트에다 푸세요. 얘는 바로 10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보기 2번 보이나요? 보기 2번. 좀 적을 거 적고 나서 보기 2번 10개를 좀 풀어봅시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걸 물어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잘 안 됩니다. 보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잘 계산이 안 되거든. 민지야, 넌 사탕을 좋아하니? 젤리를 좋아하니? 초콜릿을 좋아하니? 젤리를 먹자, 우리. 이거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젤리인데 먹어봤어? 망고 젤리? 맛있지? 이거 완전 맛있는 젤리야. 자, 그래, 너 한 번도 안 줬어? 맨날 초콜릿만 줬나? 또 있어요. 이거 거의 다 먹었는데 한 봉지 더 있습니다, 새거.
이렇게 문제를 떨어뜨리냐 오늘. 진짜 너무하네. 자, 어떤 문제가 잘 안 될까? 이제 뭐가 잘 안 돼? 3번. 7번 더? 37? 7번? 66. 27분의 8은 3분의 2의 세제곱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녀석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럼 3분의 2의 6제곱이지 그치? 얘 이렇게 딱 이렇게 날리면 이렇게 2개 남지 그치? 약분의 1 남았으면 1제곱근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남는 겁니다. 답이 9분의 4겠네요. 오케이? 몇 번? 8번, 10번? 숫자 좀 이상하게 써있다. 4제곱근. 4제곱근. 8의 4승은 2의 몇 승이야? 그렇죠. 4의 11승은 2의 몇 승이야? 10, 22. 그 다음에 8의 10승은 2의 30승. 4의 10승은 2의 20승. 그치? 묶어낼 거야. 우리 묶어낼 때 지수가 큰 걸로 묶어 작은 걸로 묶어? 보통 당연히 작은 걸로 묶죠. 그치? 우리 그 x제곱 더하기 x에서 뭐 묶어내봐 하면은 우리가 x제곱 쓰고 이제 1 더하기 x분의 1이요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차수가 낮은 걸로 묶어요. 그쵸? 그러니까 2에 12승으로 묶어내면 괄호 안에 뭐 남을까? 1 플러스 2에 10승 이렇게 남아요. 그쵸? 지수 법칙은 이제 지수를 더하고 빼고 하는 개념이니까 묶어내면. 분자는 2에 20승 묶어낼 수 있죠? 뭐 남니? 2에 10승 더하기 1. 즉 괄호 안에가 완전 똑같이 생겼네. 그럼 나눗셈 우리 초딩 때래. 중딩 때 배웠는데 중딩 과정에서 지수끼리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몇이야? 2에? 그치. 8? 약분되네? 2? 그러니까 2의 제곱만 이렇게 남습니다. 8번 이렇게 생겼어. 답이 4네요. 10번 뭐야? 아, 이게 눈이 가려. 이거 좀 약분 좀 되겠다, 그치? 이렇게. 그치? 여기도 3, 3 약분하고 나면 자, 이런 거를 좀 봐야 돼. A가 양수인데 루트 우리 A의 세제곱인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녀석 A 루트 A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세제곱근에 A의 4제곱인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제곱이 2개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가잖아. 얘가 없어지려면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필요하지 않아? 그치? 즉 3개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써있겠지. 오케이? 즉, 이 녀석이 3개가 없어지면서 3으로 앞으로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얘랑 묶어내요. 뭘로? 세제곱근 3을 묶어요. 그럼 뭐 남아? 1 더하기 3 빼기 2 남아. 그치? 세제곱근 3을 여기랑 여기서 묶어내는, 둘이 곱하는 거잖아, 얘네도. 그치? 묶어내면 2의 세제곱근 루트 3. 그래서 사실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은 우리 동유한 계산하는 것처럼, 그 루트 계산하는 것처럼 2루트 3 더하기 3루트 3
그냥 5루트 3이라고 썼잖아. 그런 것처럼 얘는 다 똑같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개수끼리 덧셈 뺄셈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냥 개수끼리 덧셈 뺄셈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보기 문제인데 솔찬히 까다롭습니다. 계산이 이쁘게 좀 잘 안 돼요. 짠짠짠짠. 기본 문제 1-1.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의 대소 비교하는 문제. 이 녀석은 이런 성질이 있죠. A가 B보다 크고요. 그 숫자가 지금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A를 n번 거듭 제곱한 거랑 B를 n번 거듭 제곱한 거랑 누가 더 커야 돼? 원래 크던 쪽이 더 커야 돼. 그치? 너무 당연히. 그치? 같은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양수일 때는 그치? 절대로. 이 성질을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둘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될 숫자들이 거듭 제곱된 횟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알았죠? 거기에 이제 루트 2랑 세제곱근 3이랑 이 녀석은 3번 거듭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이런 의미죠. 그쵸? 그 다음에 4제곱근 5랑 6제곱근 6이랑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근데 봐봐, 이거 3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4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6제곱해서 6이 되는 숫자 이렇게 봐가지고는 절대 못 찾아. 이거 누가 더 큰지. 같은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주자고. 몇 번씩 여기 지금 2가 생략된 거에서 얘가 다 없어지도록. 얘가 없어지려면 지수가 2의 배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야 되고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야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12의 배수만큼 거듭 제곱을 하면 다 없어지겠네. 2, 3, 4, 6의 최소 공배수만큼. 그쵸? 그래서 요 녀석도 12번 거듭 제곱, 요 녀석도 12번, 요 녀석도 12번, 요 녀석도 12번.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하면 얘는 2 없어지고 2에 이제 2의 6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얘는 3 약분되면 3의 4제곱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81이고요. 얘는 4 약분되면 5의 3제곱 남아서 그 녀석은 125고요. 이 녀석은 6의 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녀석은 36입니다. 그럼 대소 비교 끝났죠, 그쵸? 제일 지금 대소를 비교하라. 제일 작은 수부터 이렇게 답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알았지? 뭐 쓰고 대소를 비교하라는 작은 것부터 쓰든 큰 것부터 쓰든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야지. 어떤 새끼들은 1, 2 답지에 이따구로 써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3, 4 이렇게 써놓는 친구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알았죠? 반드시 부등호 이용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제 답을 써주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족밥이죠, 그렇죠? 너희도 문제 적을 사람 적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좀 읽어봅시다. 선생님 칠판에 문제 쓸 동안. 자, 그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이런 게 있는데 곱하기니까 약분도 좀 하고 뭣도 좀 하고 되는 거 좀 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이번 시험은 잘 봤어? 기말고사? 몇 점 맞았어? 말할 수 없어? 봅시다. 여기는 지금 2가 생략돼 있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좀 여기도 2가 생략돼 있습니다. 여기도 2가 생략돼 있네요.
그쵸? 우리 그 아까 거듭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 거 나눗셈에 돼 있는 걸 따로따로 써져 있는 거 합칠 수도 있고, 그치? 합쳐져 있는 걸 그럼 따로따로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 즉, 네, 1번만 좀 자세하게 써줄게요. 분모 문자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도 2가 생략돼 있죠. 나는 2가 안 써 있어도 안 헷갈리는데 너희들 헷갈리지 말라고 써주는 거야, 알았지? 우리 선생은 2 안 쓰면 못 푸나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 또 아까 그 몇 번째 성질이야? 네 번째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끼리 곱한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6 거듭제곱 A, 12 거듭제곱 A 곱하기 12 거듭제곱 A, 12 거듭제곱 뭐 이렇게 있든 뭐 6 거듭제곱 A. 얘가 정확히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랑 얘는 같은 숫자인 건 정도는 알잖아, 그치? 그냥 약분이 될 거고 여기도 약분이 될 겁니다. 답은 1이다. 그냥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개똥입니다, 문제가. 그니까 자, 얘는 좀 생략을 해서 풀어볼게요. 봐봐, 따로따로 찢어질 거고 얘랑 얘랑 곱해질 거야, 그치? 그니까 여기랑 6제곱근 A. 다음 거 민재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분자는 따로따로 쓸 거야. 세제곱근 A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얘는 밑에 건 12제곱근 A. 다시, 자 그럼 얘는 분자는 12제곱근 A, 밑에는 8제곱근 A.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 같은 숫자를 찾아. 그죠? 아이씨 멍청이. 이렇게, 그치? 같은 숫자 약분. 여기도 같은 숫자 약분. 오케이? 남은 것만 좀 써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자세히 써줄게요. 이렇게 찢어봐. 그러면 얘를 합칠 수 있잖아, 그치? 똑같은 애들 써 있으니까. 이건 중학교 때 배웠다. 유리원 분모 분자에 루트 A 곱하면 요 녀석이 루트 A죠, 그쵸? 그냥 그래서 세제곱근에 얘가 루트 A 다시 이제 이렇게 남아서 2가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알았지? 좀 차근차근 좀 정리해버린 연습을 해. 우리 아마 오늘 수업을 끝까지 들으면 얘를 여기까지 훨씬 빨리 올 수는 있습니다. 아직 수업을 좀 덜 들어서 그래요. 알았죠? 아직 배우지 못한 성질들이 남아있어서 좀 과정이 긴 거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하나 더 쓰고 딱 바로 얘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을 좀 더 들어야 됩니다. 그 밑에 수업 시간에 유제는 좀 까다로운 거는 좀 풀고 가고 안 까다로운 건 안 풀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안 까다로운 건 숙제예요, 알았죠? 숙제고요. 그 내가 수업 시작하면 그 도장 찍어주고 바로 숙제 검사를 할 건데 그 질문을 받을 건데 가급적이면 유제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럼 나 유제 모르는데 어떡하냐?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고 위에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일단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 핸드폰 없는 분 혹시 핸드폰 있어? 있지, 그치? 나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을 하든 문자를 하든 어디에 몇 번 문제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제를 보내. 알았지? 연습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해줄 거고요. 알았지? 유제는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게요. 근데 내가 보냈는데 좀 풀이가 길고 복잡한 어려운 문제야. 그럼 내가 그걸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 똥구멍에다 이렇게 보내줄 거야. 알았지? 풀이를 적어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좀 또 필기할 게 좀 생기네요. 뭐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막 많이 어렵지 않지? 그치? 성훈아, 그치? 삼각함수도 문제 안 풀어줘요. 삼각함수도 문제 안 풀어줘요. 아니요, 거기는 수업을 되게 천천히 할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틀에 한 단원씩만 나갈 겁니다. 거의. 중단원 한 단원이 있으면 거의 2번씩 할 거예요. 거의 모든 단원을 2번, 3번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린 주 3회 수업인 걸 너희는 그러니까 다행으로 여기 다른 두 반들은 주 2회 수업 시간이 좀 길고 대신에
걔네는 이제 하루에 좀 많이 해야 돼서 이제 걔네 진짜 큰일 나 피똥 쌀 거야 이제. 자, 지수의 확장 이라는 건데, 얘도 우리 이제 중2 때 이제 지수 법칙을 배우잖아, 그치? 중2 과정에서 이제 지수 법칙을 배우는데, 중2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A도 양수, B도 양수, N, M은 자연수 일 때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쵸? N이라고 쓸게요. N승, N승. 나눗셈은 원래는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냥 빼. 언제?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녀석보다 큰 수일 때. 이렇게 배웠고요. 1이야. 언제?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의 지수가 똑같을 때. 똑같다는 건 같은 숫자끼리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그냥 약분되고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을 3으로 나누면 1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이 클 때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언제? n이 n보다 작을 때. 이건 왜 이러냐면 저 나눗셈에서 중2 때 배운 지수 법칙은 지수에 항상 자연수만 쓰게 돼 있었어요. 항상 이게 중2 때 지수 법칙의 한계였다고. 근데 뭐 간혹 선생님들이 뭐 0승은 1이고 무슨 뭐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야 뭐 이런 것도 알려줘서 알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얘를 음의 정수를 지수에 a에 마이너스 3승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크면 얘에서 얘를 빼면 음의 정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만 정리를 해줬었거든. 근데 이제 지수를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자, 마저 쓰면 a, b의 n승이라는 건 a의 n승, b의 n승, 그 다음에 a의 n승을 n번 거듭 제곱하면 얘네 둘은 지수를 곱한다. 여기까지가 우리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지수를 좀 확장을 시켜볼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자연수만 썼었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 지수 자리에 정수를 한번 넣어보자.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중등 때 배운 지수 법칙이 계속 성립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알았지? 지수가 확장되면 정수일 땐 정말 우리가 중등 과정에 썼던 지수 법칙이 계속 성립할까? 이걸 꼭 확인을 해봐야 돼. 이 네 가지 성질을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죠? 자, 먼저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A, B가 A는 양수, B도 양수고요. 여기선 M, N을 정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라는 건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그쵸? 그럼 먼저 이제 이런 애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이걸 읽으면 A의 0제곱근인데 그럼 A를 몇 번 곱한 거야? A를 0번 곱한 거야. 그치? 그럼 0인가? 볼게요. 이거 뭐라고 써? 여기 쓰지 않아. A를 2번 곱한다. 여기 쓰지 않아? A를 3번 이렇게 쓰지. A를 1번 이렇게 쓰잖아. 근데 사실 저 말을 좀 잘 읽어보면 좀 말이 좀 이상해. 주어가 없어. 주어가. 아니 곱한데. 야 봐봐라. 니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자, 3을 곱하면 몇이야? 혹시 초등학생 동생 있는 사람 동생한테 물어봐. 3을 곱하면 몇이야? 그럼 그럴 걸 그게 질문이냐 병신아? 3을 곱한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왜? 어디에다 곱할 거예요?
2에 3을 곱한다. 이건 몇이야? 6이잖아, 그치? 그냥 3을 곱한다. 사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 그치? 없잖아. 이런 말은 원래 없잖아. 이게 빠졌어, 주어가. 1에. 이게 빠진 거라고. 1에. 왜? 어디다가 A를, 우린 A를 2번 곱한다. A 제곱이다 쓸 거 아니야, 그치? 어디다 A를 2번 곱해 A 제곱이 되겠냐, 이거야. 1에. 1에. A를 3번 곱해야 A 세제곱이다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1에 A를 0번 곱해보자 이거야. 0번 곱했다는 건 사실 곱한 거야, 안 곱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그치? 그니까 이거 얼마야? 1이야, 그치?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됐나요? 즉 A의 영승은 1입니다. 됐나요? 참고로 요 성질은 A가 꼭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양수라고만 써놓긴 했지만 음수여도 마이너스 2의 영승도 1이고요. 그냥 2의 영승도 1인데 주의해야 될 건 0의 영승은 없습니다. 마치 0분의 3 이런 거 없잖아. 그치?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0분의 0이라는 건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숫자입니다. 알았지? 0의 영승이란 건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간혹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0의 영승은 없어요. 정의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볼까? 1에 A를 여기 따로 쓸게요. 따로 1에 그럼 A를 마이너스 1번 곱한다는 건 여태까지 다른 거 썼던 뉘앙스처럼 쓰려면 그럼 얘를 쓰기는 일단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번 곱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중등 과정에서 썼던 이제 이 지수 법칙의 개념을 조금 적용을 시켜보는 거지. 지수 법칙에서는 그럼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이렇게 됐었잖아. 그치? 그럼 A의 마이너스 1승하고 그럼 A의 0승을 한번 곱해보자 이거야. 0승이란 A를 한번 곱해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0승이 되고 걔가 1이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A에 어떤 녀석을 곱해야 1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뭐? A분의 1, 그치? A에다가 A분의 1을 곱해야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요 숫자는 A분의 1하고 그럼 똑같은 숫자를 하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이런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주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기억이 안 나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A를 곱하는 거죠. 지금 A의 0승이잖아요. 이 숫자 참고로.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지금 A를 한 번씩 곱해간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곱할 때마다 A분의 1을 곱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치? 근데 지금 봐봐. A의 0, A의 1, A의 2, A의 3 이 왼쪽 거 채우려면 그럼 여기가 A의 마이너스 1, A의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런 약속이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자. 우리가 자연수에서 썼던 성질을 그냥 그대로 좀 확장을 시켜보자. 이런 거여서 이 규칙이 이제 계속 만족을 해야 된다. 이 규칙을 계속 만족하게끔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거꾸로 이렇게 A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가 또 거꾸로 이렇게 A분의 1을 곱하면 얘가 1에다가 얘를 곱하면 얘가 된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1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된대. 그러니까 두 개 같은 녀석입니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 A의 0승과 A의 마이너스 1승까지 해서 이런 과정으로 쭉 가다 보면 결론은 이런 거에 도달을 하겠지. 어떤 녀석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건 A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치? 계속 거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왜 여기다 한 번 더 곱하면 A의 제곱분의 1인데 그치? 걔가 얘일 거 아니야 지금. 한 번 더 곱하면 A 세제곱분의 1인데 걔가 A의 마이너스 3승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요런 게 성립하겠구나. 일단 자연수에 없는 새로운 지수 법칙 두 가지 0승과 마이너스 n승을 정의를 시켜놓으면 아주 신기한 세상이 열리죠. 성질들을 계속 써보면 그럼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 빛 때문에
썼어요? A의 n승과 A의 m승을 이제 곱하면 여전히 성립하던 건 성립하고요. 요 녀석, 아니 이것만 쓸게요. 그냥 요 녀석만 바뀌는 녀석만. 그러고 나면 요 녀석을 A의 n 빼기 m승이다.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저 m 뒤에 있는 녀석이 더 큰 숫자여도 그냥 음의 정수 그냥 갖다 때려 넣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치? 됐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을. 그쵸? 그냥 생각 없이 나눗셈은 뒤에서 앞에 거 빼자. 아니 앞에서 뒤에 거 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수가 확장됐다. 어디까지? 정수까지. 오케이. 자, 우리 책 아래쪽에 이제 보기 문제가 있는데 거기 보기 문제 그냥 눈으로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그 13페이지에 3분의 2의 0승 얼마야? 1. 13페이지 맨 위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0의 0승 얼마야? 1. 2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 2분의 1. 그쵸? 5의 마이너스 2승 얼마? 25분의 1. 그쵸? 5의 제곱분의 1이니까 뭐 25분의 1, 5의 제곱분의 1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보기 2번 그 두 번째 거 그냥 내가 칠판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눗셈은 빼자. 이거 분자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지수 계산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 계산. 왜? 곱하기는 더하고 나눗셈은 빼고. 됐나요? 됐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 때려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보기 2번 나머지는 안 할게요.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 여기가 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럼 물 마실 사람 물도 좀 마시고 오고 하고 나서 계속 설명 좀 이어서 할게요. 좀 이게 처음 적응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는 게. 어때? 좀 알아들을만 해? 후후. 나도 물 마셔야지 그럼. 적고 있어요? 다 필요한 건 다 적었나요? 뭐 하냐 너는? 뭐 보냐? 뭐 봐? 수혈을 뭐 또 쳐다보고 있어. 이제 다 됐어요? 설명하면 돼요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얘가 좀 어렵습니다. A, B는 양수이고 역시 이제 MN 말고 P, Q라는 유리수이고요. M, N, L, K 뭐 이렇게 4개의 정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좀 많이 등장하죠. 그때 이제 과연 이게 성립하느냐 이거야. 먼저 이것부터 봐야 돼. n제곱근 A를 한번 다른 녀석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거죠. 이 녀석을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A에 n분의 1승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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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 n번 거듭 제곱하면 뭐 된다 그랬어 아까? A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녀석하고 n하고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얘가 A의 1이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녀석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쪼기호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과 똑같은 기호입니다. 알았죠? 애들이 얘랑 얘 되게 많이 헷갈려요. 얘랑 얘를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혼동하는 일 없도록 좀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애들이. 자,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들, 지수를 좀 확장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지수 법칙, 그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이 있을 때 요 녀석을 우리가 그 전에 쓰던 대로 유리수가 써 있어도 그냥 이렇게 지수끼리 과연 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얘는. 보면 PQ는 유리수니까 지금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P라는 녀석을 뭐 n분의 n이라고 놓고요. Q라는 녀석이 유리수라니까 뭐 L분의 K라고 이제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이 녀석을 바꿀 수 있겠네. 그럼 A의 n분의 n승 곱하기 A의 L분의 K승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을 있잖아. 뭘로 묶어낼 거냐면 분모의 곱으로 묶어낼 겁니다. 이 녀석으로. 이 녀석으로 내가 한번 좀 묶어내 볼게요. 그럼 뭐가 남냐면 여기에 A에 ML승이 이렇게 남아요. 그치? 왜 다시 얘랑 곱해서 n분의 n이 돼야 돼? 지금 알았죠? A에 MK승이 이제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 NL인데 N입니다. 그럼 지금 정수 곱하면 정수고 얘도 정수 곱하면 정수지, 그치? 좀 전에 정수 범위일 땐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지수끼리 이렇게 더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정수일 때까지는 그거에 ML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얘네 둘이 곱해요. 그러니까 슉슉슉. 그러면 곱하면 A에 얘랑 곱하면 n분의 n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하면 L분의 K 이렇게 나오니까 n분의 n이 P승이었고요. 플러스 L분의 K가 Q승이었어. 너희가 보면 좀 풀이가 이상할 수도 있어. 너무 뭐 당연한 미친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럴 수 있겠는데 얘랑 지수를 더할 수 있다는 보장이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알았지? 분수끼리 지수의 분수가 있을 때 그냥 더해도 될까라는 보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니까 유리수를 덧셈하지 않은 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알았죠? 정수로 바꿔서 정수끼리는 된다고 방금 전에 지수의 확장 정수편에 써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거듭 제곱의 성질을 좀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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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고 나면 그냥 유리수일 때도 그냥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네. 그치? 나머지도 뭐 맥락들은 전부 비슷합니다. 그래서 A의 P승 나누기, A의 Q승도 증명 생략하고요. 그냥 지수끼리 나누면 되고요. 빼면 되고요. 이 증명을 외우라. 뭐 이게 중요하다는 건 이게 뭐 알아두면 되게 좋긴 한데. 예비고1은 좀 예비고1은 아니고 고2 때 학교 시험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하시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한 번씩. 서술해. 지수법칙,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을 증명하시고 이제 요 단계 나오는데 유리수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뒤지게 틀립니다. 얘네도 그냥 우리가 쓰던 것처럼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A, B의 전체 유리수 승도 각각 유리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증명이 각각 전부 다 존재하니까. 하지만 1번 덧셈만 곱셈만 맛보기로 그냥 이렇게만 한번 좀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은 이건 책을 좀 볼게요. 책에 여기 봐봐. 그 14페이지 중간 봐봐. 14페이지 중간에 아래쪽에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법칙 박스 쳐져 있지, 그치? 그 바로 위에 이와 같이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도 다음과 같은 지수법칙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라고만 써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그냥 희한한 막 3의 1승, 3의 1.4승, 3의 1.41승 막 이런 거듭 제곱을 막 했거든. 즉 증명이 불가능한 녀석입니다. 우린 알았지?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냥 그 확장해도 알려져 있대. 그냥 써요. 그냥 써라. 그런 얘기야. 왜 나오냐면 저 뒤에 지수 함수 때문에 그래. 함수들은 넣을 수 있는 x값들이 연속적인 거에만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관찰을 주로 하거든. 연속적이지 못한 상황은 관찰 대상이 아니야, 별로. 그래서 고등수학은 좀 그런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를 나중에 이제 이런 함수를 배울 건데 그러려면 x에 모든 숫자를 다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x가 실수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 미리.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알았지? 고등 과정으로는 안 돼요. 알았죠? 증명 불가.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고 책 아래쪽 박스 보면 그냥 저 위에 써져 있던 지수 법칙이 x, y로만 바뀌어서 그대로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쓰면 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숫자가 봐봐. 이런 숫자는 알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양수야 음수야 그럼? 그치? 음수 써져 있을 때 지수가 짝수면 양수고 지수가 홀수면 음수인데 루트 2가 홀수 짝수 개념이 어디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실수일 때도 밑이 양수일 때만 약속이 됩니다. 알았죠? 밑이 무조건 양수여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수 법칙. 아까 전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요 녀석이 있었잖아. 요 녀석을 지수 법칙을 좀 이걸 배우고 나면 좀 쉽게 풀 수 있거든. 아까 요 녀석은 그러니까 요 녀석 A의 3분의 1승이고요. 나누기 뒤에 있는 녀석은 A의 6분의 1승이어서 지수끼리 그냥 빼면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에서 6분의 1 빼면 6분의 1 나오잖아, 그치? 6분의 1은 다시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알았지? 아까는 이걸 몰랐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쪼개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짜잔짠 짠짠짠. 수업이 지금 문제가 4개나 남았네. 다 못하면 뭐 다음 시간에 마저 하죠.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항상 근데 내가 또 쉬는 시간 좀 조금 주는 대신 수업은 항상 5분에서 10분 사이 일찍 끝내줄 겁니다. 왜냐면 항상 이 수업 다음 수업이 바로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조금씩 일찍 끝내줄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기본 문제 1-3.
담을 간단히 하여라. 단 A는 양수이다. 1번. 중괄호가 있고요. 9분의 4가 써져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있고요. 4분의 9가 써져 있네요. 우리 지수 법칙. 둘이 곱할 수 있어 없어?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하면 9분의 4에 몇 승 남아? 마이너스 몇 승 남아? 계산하면. 아니 친구들 곱하라고요. 둘이 곱한 거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곱해.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곱하라고. 근데 4분의 9는 또 3분의 2의 제곱이지,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은 그럼 또 3분의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3승이야, 그치? 우리 지수 법칙을 하나씩 써보면 어떤 녀석의 마이너스 n승은 그 녀석을 역수를 취해서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얘는 사실 얘랑 똑같은 표시죠, 그쵸? 예, 똑같은 표시죠. 1은 어차피 n승 해봤자 1이니까. 즉 지수의 마이너스는 저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면서 역수가 취해집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이 8분의 27이다. 요런 문제입니다. 1번은. 어렵지 않죠, 그쵸? 2번. 이런 건 좀 잘 기억해. 선생이 어떤 순서로 푸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3의 4제곱에 4분의 3승인데, 우리 아까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 밑이 무조건 양수일 때 그거 다 써 있었어요. 알았지? 밑이 양수여야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저 지금 밑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았지? 이걸 제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았지? 왜? 내가 아까 지수 법칙 뭐였어? A가 양수일 때, 얘 0이 아니고 써져 있는데 양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양수 써있지, 그치?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얘부터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마이너스 3의 4승은 그냥 3의 4승하고 똑같죠, 그쵸? 그런 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3의 4승과 똑같죠, 그치? 그럼 양수로 바꿀 수 있잖아, 저렇게. 양수로 바꾸고 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 유리수 지수 법칙 쓸 수 있다고요. 어떻게? 둘이 곱하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남아요. 됐나요? 마이너스 27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아우 거지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이거 뭐 문제가 이렇게 거지가 생겼지? 자 봅시다. 차근차근 4는 일단 이렇게 좀 쪼개볼까요? 2의 제곱이고요. 24는 소인수분해하면 똥꾸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 그쵸? 83, 24니까 그렇지. 81은 3의 4제곱이니까 그럼 3의 3분의 4승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마이너스 5에 192는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야 이거? 81, 2로 나누면 81이니까 2 곱하기 3의 4승에 8분의 1승 뭐 요 정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8분의 1 맞니? 8분의 1 맞... 아이씨 3분의 1이네. 미안해요. 문제를 내가 잘못 썼어. 어쩐지 숫자가 8이면 좀 이상하죠. 3분의 1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 지수 법칙 하나씩 요 녀석부터 적용할 겁니다. 요 녀석 A, B에 n승 있으면은 각각 n승씩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부터 좀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나면 2의 제곱 곱하기 얘 둘 곱하면 2의 몇 승? 2의 1승 그쵸? 곱하기 3의 3분의 1승 더하기 3의 3분의 4승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3분의 1승 곱하기 이렇게 되겠다. 그쵸? 나 뭐 숫자 또 잘못 썼지? 아니네? 안 잘못 썼네?
얘는 계산하면 2의 3승 그쵸? 어? 81에 2 곱하면 160. 아이고 씨. 그럼 진짜 말해줘야지. 자, 좀 숫자 이상해서 192 소인수분 하면 얼마야? 96 곱하기 내가 그냥 해볼게. 내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래. 96 48 24 83 그럼 이게 6제곱 곱하기 3이네요. 미안해요. 다 지워야겠다. 미안해. 그럼 여기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좀 정리를 좀, 요 녀석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여기 되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도 2의 3분의 1승, 3의 3분의 1승이 있고요. 여기도 3의 3분의 1승이 있습니다, 그치? 3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3의 3분의 1승이 있어요. 이제 덧셈, 여기 덧셈 뺄셈이니까 묶어낼게요, 알았죠? 뭘로? 3의 3분의 1승으로 이렇게. 이게 묶어낼 거라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묶어냈으니까 여기 뭐 남아? 2의 3승 남아. 8. 여기 3분의 1 묶어내면 뭐 남아? 3의 1승 남아요. 그죠? 3의 1승이 남습니다. 얘 묶어내면. 얘는 뭐 남아? 여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남아요. 그쵸? 계산하면 얼마니? 11. 마이너스 9니? 그럼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인데 9는 또 3의 제곱이네요. 그럼 또 마이너스 쓰고 그냥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3의 3분의 7승. 요 녀석이 답입니다. 이런 계산 정리를 그냥 좀 잘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아, 갑자기 배가 고프네. 갑자기 배가 고파요. 아, 문제 짱 많다, 야. 4번. 루트 2의 세제곱근 4의 4제곱근 8회. 요 녀석도 이제 요런 성질부터 우선 좀 써줄 겁니다. 루트의 n제곱근 a, b를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아니다, 이거 쓰지 말자. 최대한 지수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n제곱근 a를 우리 a의 n분의 1승 이제 이렇게 고칠 수 있었죠, 그쵸? 그럼 봐봐, 2니까 그럼 제일 바깥쪽에 2분의 1승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좀만 더 괄호를 좀 늘려야겠다. 그럼 안에 거를 좀 쓰다 보니까 2하고 또 그 안에 걸 쓰려다 보니까 제곱근이 또 있네? 그럼 또 괄호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3분의 1승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또 안에 여기 당연히 곱하기죠. 안에 거를 쓰려고 다 이렇게 4 쓰고 또 그 다음 걸 쓰려고 보니까 또 있네요. 8의 4분의 1승이. 이만큼을 써놔야겠다, 그치? 좀 정리를 좀 하면 2는 그대로 놔두고요. 4는 2의 제곱이고요. 8의 4분의 1승은 2의 4분의 3승이고요. 그 녀석의 3분의 1승. 아직 수업 안 끝났어요. 이 녀석 3분의 1승에 이 녀석 2분의 1승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여기까지 됐나요? 뭐부터 할까, 내가 그럼? 얘부터 해야겠지, 그치? 지수법칙. 소가로가 헷갈리는 분들은 바깥쪽 중가로로 바꿔주면 돼요. 안에 게 그러면은 2에 이게 4분의 8이니까 4분의 11승 에 3분의 1승 하고 2분의 1승 하고 2 곱하기, 그럼 얘네 둘이 먼저 곱해줘야겠다. 그럼 이 녀석은 또 지수끼리 또 더하면은 2에 12분의 23승 분의 2분의 1이어서 2에 24분의 23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아이, 배고파. 봐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4, 3, 12, 24네요. 곱하면. 오케이? 얘는 지금 얘만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 따로 쓰고, 얘는 얘네 둘 씌워져 있으니까 3이 곱한 것만 쓰고, 얘는 얘네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이거 3개 곱한 거 쓰고, 오케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서 제곱근 2. 여긴 2의 제곱이니까 2 약분돼서 세제곱근 2. 3 약분되면
얼마야? 8분의 2, 그치? 그럼 얘네들끼리만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8분의 1승, 이 다음 지수 법칙 써도 상관없어요. 알았지?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자기 편한 거 써주면 돼요. 두 문제만 풀고 집에 갑시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해야죠. 왼쪽 거 지워도 되나요? 왼쪽 거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나요? 되게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네. 4번 루트 우리 고등학교 거 수학한다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이거 지수법칙이고 나발이고 유리화부터 해요. 이런 건 알았지? 그냥 제 유리화 하면 뭐 돼? 루트 A 되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요 녀석이 큰 루트에 루트 A 곱하기 세제곱근 A, 그럼 루트에 A의 2분의 1승 곱하기 A의 3분의 1승, 그럼 루트에 A의 6분의 5승, 그럼 A의 6분의 5승에 2분의 1승, A의 12분의 5승.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은 유리화 할 수 있는 녀석들은 좀 유리화도 해주고 이러면 좀 더 계산이 당연히 편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씹쓰레기가 생겼네. 이 문제 왜 이래? 나 뭐 안 했냐? 왜 4번이냐? 아니네, 5번인데 잘못 쓴 거네. 제곱근 A, 세제곱근 A의 제곱 나누기 4제곱근, 아씨 복잡하네. 복잡해. 자, 거듭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주는 게 좀 편하겠네요. 6제곱근 A 곱하기 9제곱근 A제곱, 4제곱근 A, 12제곱근 A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지수법, 여기서 지수로 바꿔볼까요? A의 6분의 1 곱하기 A의 9분의 2, 그치? A의 4분의 1 곱하기 A의 12분의 1. 그럼 일단 각각 분자끼리 분모끼리 지수법칙을 좀 써주면 몇으로 통분해야 돼? 6하고 9, 54밖에 없나? 27? 안 되죠? 54, 18이 있네, 미안. A의 18분의 2배니까 4고요, 3배니까 3이네요, 7. 여긴 A의 12분의 3배니까 3, 4? 이거 맞니? 다시 4분의 1이네? 그럼 다시 4분의 1. 그럼 요 녀석을 나눗셈이니까 18분의 7 지수끼리 빼기 4분의 1, 요 통분해서 지수만 분자만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쵸? 좀 복잡해서 연습을 좀 차근차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를 먼저 내주면 일단 유제 1-3번까지만 풀면 되고요. 이 개똥 조금밖에 없네요. 연습 문제는 많이 풀 수 있네. 연습 문제 1, 2, 3, 4 4개만 풀어봅시다. 4개, 아니 말고 1, 2번 2개만 풀어올게요. 연습 문제는, 알았지? 연습 문제 1, 2번 2개. 아직 수업이 안 끝났는데 막 들여보다고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